안녕하세요. 통영 문화재 야행 디지털 드로잉 클래스의 손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단축키와 그림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토대로 간단한 그림들도 그려봤었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앞서 배운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이제 복습한다는 의미로 통영의 문화재에 대해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서 메디방 페인트를 켜주시고요. 신규 작성 여전히 똑같이 1500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자, 제가 그 통영의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걸 그릴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통영 문화재 여행 홈페이지에 그 통영 이제 오광대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민속 가면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면을 보니까 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 통영 오광대 가면에 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료를 띄워 두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이제 자료 띄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금 그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림은 안 보고 그려야지 잘 그리는 거지, 막 보고 그리는 그림은 못 그리는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어떤 사물을 토대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물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면은 저는 훨씬 더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안 보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경지가 된다면 이제 뭐 훨씬 속도나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이제 처음 그리시는 단계에서는 이제 최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 사물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고 그것을 이제 나의 이제 스타일에 맞게 표현하는 방식을 찾는 법을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영 오광대 그림을 이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제 보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여기 이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통영 문화재 여행 홈페이지에 이 사진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진들은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로 못 보여드려서 따로 보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냥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트북 옆에 이제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리고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도 뭐야 저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보고 하고 있잖아 뭐 이런 생각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자료들 사진들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대 탈을 그려 주시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광대 모습과 비슷하게 느낌으로 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광대는 여기 수염이 있죠. 수염과 주름살이 있는데요. 이렇게 주름살까지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수염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밑그림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충 그리셔도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밑그림 밑그림 그리고 채색 원래는 이걸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해야 하는데 제가 또 까먹어서 지금이라도 만들고 있습니다. 곱하기 클리핑 여기는 펜터치 그래서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됐고요. 그럼 밑그림의 불투명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터치를 해서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주시고 네, 밑그림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위에 펜터치 그림을 그릴 때 훨씬 더 좀 수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밑그림을 그릴 때 조금 자세하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펜터치는 약간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따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밑그림 그릴 때 집중력을 다 소비하고 이제 이렇게 펜으로 밑그림을 이제 좀 제대로 그릴 때는 딸 때는 이제 옆에 드라마나 아니면 재밌는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틀어놓고 이제
약간 머리를 비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입도 그려주시고요. 이 탈은 이렇게 이가 듬성듬성 나 있는 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탈이 이렇게까지 크게 웃고 있진 않지만 이제 그림이니까 그냥 사진과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이렇게 그림이니까 좀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재미난 요소로 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주름살을 넣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를 조금 키우고 수염을 그릴 거예요. 수염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쭉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 턱수염도 이렇게 같이 그려줍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빈틈이 보이는 데는 브러쉬로 깔끔하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얼굴은 대충 다 그려졌네요. 그러면 이제 머리에 있는 이상한 장식 저거를 그려줄 건데요. 브러쉬 크기를 또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이런 뭐랄까요, 재질을 표현하는 이제 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 그림이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도 그림 그리실 때 이제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뭐 예를 들자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탈이 되게 뭐랄까요, 머리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되게 뭐 지저분한 물건으로 만든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시면 제 그림이 한층 더 있어 보인다는 거.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뒤에 얼굴을 가리는 이제 검은색 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이렇게 되면 펜 터치는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밑그림은 꺼주시고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채색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똑같이 W로 요술봉 그리고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지정을 더해 주시고 요술봉으로 이제 얼굴을 눌렀다는 얘기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을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원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채색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분들도 그 그라데이션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냥 페인트로 해보시고 혹은 그냥 붓으로 직접 그림 그리듯이 해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머리도 똑같이 요술봉 쉬프트로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들 해주시고 채색을 하겠습니다. 쉬프트 G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은 이제 브러쉬로 누르고 Alt2를 눌러서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 최대한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머리 부분 이렇게 넣어주시고 갑자기 그라데이션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페인트로 하시는 이유가 혹시 귀찮아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적은 부분들은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어도 티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이렇게 페인트로 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채색도 끝이 났죠. 자, 그럼 여기에 명암을 넣겠습니다. 명암 말 그대로 곱셈과 클리핑을 넣어뒀고요. 지난번에 배운 대로 여기에 그냥 붓으로 명암이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을 명암으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명암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통 그림을 배울 때 이제 빛의 방향에 이제 반대되는 부분, 혹은 뭔가 아래에 있는 부분, 뭔가 가리고 있는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아, 이런 데는 명암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데는 뭐 빛이 가려져서 뭐 대충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오래 그리시다 보면은 그게 느낌적으로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암도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명암까지 넣었다면 통영 오왕대 탈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탈을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탈만 하나 덩그러니 그려두니까 되게 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탈에 이제 생기를 불어 넣을 건데요. 이제 어떻게 불어 넣느냐? 지금 보이시는 이 얼굴 이제 그린 레이어들을 하나로 묶어 줄게요. 어떻게 묶느냐면은 이제 여기 레이어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를 쉬프트로 묶어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로 하나씩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렇게 묶으면 오른쪽 우클릭을 하시면 폴더 모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폴더로 묶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둔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조금 올리시고, 자,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은 일단 레이어의 그 캔버스의 크기를 조금 늘릴게요. 이렇게 3000, 2배 정도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폴더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도화지를 또 다 칠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전부 다 도화지로 만드시고, 자, 이렇게 한 뒤 이제 폴더에서 다시 밑그림을 불러냅니다. 밑그림을 살릴게요. 그리고 이제 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몸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뼈를 만들어 주세요. 이 이거를 뼈라고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몸에 대충 그릴 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옷을 그려 줄게요. 이 통영 문화재 야행에서 통영 오왕대가 덩실덩실 춤추는 모습을 이제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밑그림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본 그림을 그릴 때 더 열심히 그린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대충 느낌만 살려서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이제 탈을 쓴 이제 캐릭터가 부채를 되게 자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채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막대기도 하나 들고 다니던데 이렇게 막대기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이제 여기 위에 펜터치를 또 입힐게요. 펜터치 브러쉬의 크기를 정해주고요. 브러쉬를 조금 크게 할게요. 조금 역동적인 느낌이 나게끔 하고 싶어서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줄이고,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부채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좀 이상하네요.
조금 이상하시면 이렇게 금세 수정하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부채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나머지 그림도 계속 그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림이란 거를 조금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림을 내가 제대로 못 그리면 남들이 내 그림을 보고 비웃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또 혹은 처음에 생각은 안 그랬는데 그리고 나니까 되게 내 생각보다 형편없는 그림이 나왔다, 이런 걱정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고 그림 그리는 본연의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꼭 이제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만이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들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환호해 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꼭 정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당장 저희가 이제 메신저 이제 이모티콘들만 봐도 실제로 그 인기 순위에 높게 올라가 있는 것들은 엄청 화려하게 잘 그린 그림들이 아니에요. 보면 선도 삐뚤빼뚤하고 이게 뭐지 싶은 그림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확실히 그림은 이제 잘 그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훨씬 더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할 건 개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은 이제 개성이 중요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의 재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의 재미를 이제 가지고 계신다면 그림은 무조건 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재밌으면은 계속 그리게 되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림을 시간 안에 최대한 이제 퀄리티 높게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서두르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그림의 재미를 느끼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팡이도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팡이 뒤에 있는 건 지울게요. 자, 그리고 밑그림을 꺼주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훨씬 이제 얼굴만 있을 때보다 역동적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채색을 입혀보겠습니다. 이제 채색은, 자, 또 나왔습니다. 요술봉. 자, 이렇게 요술봉으로 채색할 부분들을 정해주시고요. 정해주시고, 이제 또 색을 선택할게요. 자, 파란색과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hift G를 눌러서 한번 쭉 때려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는 반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더 이쁘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나머지 채색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좀 진한 색으로,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할게요. 진한 색으로. 자, 보시면은 여기 빈틈이 보이시죠? 그래서 페인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브러쉬로 빈틈을 메워주시고 다시 채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Alt를 눌러 스포이드를 찍고 G를 눌러 페인트로 칠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빈틈을 만든 덕분에 또 복습을 한번 해가네요. 자, 이렇게 또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이렇게 손가락, 여기 또 빈틈이 있네요. 여러분, 이래서 처음 펜터치 하실 때 빈틈이 발견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채색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무 작대기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도 이렇게 잘 안 보시면 이렇게 확대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또 스포이드로 찍어서 여기도 똑같이 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색이 안 들어간 부분들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스포이드로 찍으신 다음에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덮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 스포이드로 찍고 정리, 스포이드로 찍고 정리,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도화지 때문에 이제 여기가 흰색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렇게 흰색이 들어갈 부분, 여기도 흰색으로 칠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투명이거든요. 도화지 때문에 흰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도화지를 끄시고 흰색을 눌러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여기 2도 칠해야겠네요. 2도 칠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양말과 신발, 여기 양말과 신발도 이제 마지막으로 칠해 주시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채색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명암만 넣으면 그림이 완성되겠네요. 명암도 이렇게 적절하게 넣어 주시고요. 그냥 클리핑이 돼 있으니까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밖으로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명암을 넣어 주시고요. 명암을 대충 이 정도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도화지를 켜주고, 첫 번째 저희가 썼던 자료 이 레이어는 이렇게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영 오광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통영문화재여행 디지털 드로잉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디지털 드로잉도 결국은 그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이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알려드렸지만, 뭐 종이에 직접 그리듯이 하나의 레이어에 전부 다 그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더 쪼개서 그리셔도 되고, 결국 본인 손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에 인터넷에 다양한 강의들이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그리셔서 주변에 선물도 해주시고, 이번 통영문화재 그리기에도 도전해 보시면서 꾸준히 그림 그리시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드로잉 강의의 손기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